이 반야신경 이렇게 보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교리는 총 5가지,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부터 내려오던, 그러니까는 반야신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반야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가장 유력한 그러한 수행법들 5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반야경이라고 하는 거는 기원 전후에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가장 큰 꽃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에서는 대승불교 하면 화엄경, 법화경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반야경이 훨씬 중요한 경전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화엄경, 법화경은 인도에서는 그렇게 악발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그게 잘 안 먹혀요. 잘 안 먹히고,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게 인도 대승불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600권까지 이렇게 쫙 늘어나게 되는 것도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요청, 그 다음에 열의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 반야경을 계승한 게 나중에 인도 대승불교의 2대 학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간과 유식이라고 하는 2대 학파가 있는데, 그 중간 학파도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동아시아와 관련해서는 선불교라고 하는 게 화엄법화가 아닙니다. 화엄법화는 한쪽은 화엄종이고 한쪽은 천태종이 되는 거고, 선불교, 이렇게 조계종, 선종 뭐 이런 거는 이 반야경하고 불성사상이라고 하는 게 2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게 선불교예요. 그래서 화엄법화, 그 다음에 이 반야부 안에 이 반야신경이 있는 거고, 그 핵심적으로 추려오는 게 반야신경,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권, 517권째가 이제 금강경, 뭐 이렇게. 그래서 선과 관련돼서는 이런 금강경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을란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거기서 이제 이게 대승시교라고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정리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승종교 중에서, 대승불교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왔다 라고 하는 게 이 반야사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요 5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5가지잖아요. 여기 3가지, 그 다음에 여기 2가지, 이렇게 5가지인데, 요 5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반야신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무자일 겁니다. 저도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무자가 제일 많이 나오지 싶어요. 무고진멸도, 무안이비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무명 내지 영무무명진, 이렇게. 그래서 무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말고 이거보다 논리적 충의가 더 대단한 무언가가 한 가지 더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이거든요. 공사상. 이런 걸 뭐 교리 발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걸로 먹혔는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또 다른 패턴들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유신론적 종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신이 절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발전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로 가자, 뭐 이런 식의 사고들이 가능한 거고, 불교는 초기 불교가 발원적 정당성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완료된 거는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과학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학적 속성은 뭐냐면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이 정당성을 가질 때도 있고 아인슈타인이 정당성을 가질 때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말 잘못했다가 개망신 당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매번 바뀌는 게 아니다. 어떤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지, 그렇게 랜덤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게 그 양반의 가장 웃기는 짤로 개뿔도 모르는 놈이 헛소리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그 얘기를 사람들이 흔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인슈타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의 정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논문을 쓰는데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려불화가 160점이 있어요. 뭐 지장보살도가 25점이 있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2개가 더 발견됐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통일이 되고 났더니 우리가 지금 접근이 불가능해서 몰랐는데, 야, 그게 2개가 있었네? 안 그러면 어떤 놈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짱 박아 놓은 거지.
아무도 모르게 짱 박아 놓은 거야. 훈민정음 해례도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따 카드라 어쩐다 카드라 뭐 이런 식 나오니까 그게 예를 들어 통일이 됐는데 북한에 하나가 더 있었네. 우리 몰랐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논문 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훈민정음 해례는 한 개만 상주본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놈이 토해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한 개가 더 있었던 거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지. 왜냐하면 그 사람 시대에는 그까지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북한에도 하나 정도는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단정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가능해도 그 오류는 이해를 해야 되는 오류예요.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학도 계속 오류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오류 덩어리인 거예요. 시대의 진실인 거지. 이 시대의 진실인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가 말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절대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응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절대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합리성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성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그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기술적인 거는 계속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 모토로라의 투지폰도 절대점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폰이 지금은 절대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게 나타나서 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인텔 같은 기업이 반도체에서 저렇게 주춤할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했었던 상황인데 뭐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니는 금융회사가 되고 전자회사였었던 소니가 금융회사가 되고 주력이 금융이에요. 주력이 금융. 전자를 아주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다 망했고 주력이 금융. 그리고 한 10년 전만 우리가 되돌아 놓으면 LG가 스마트폰을 포기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또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LG가 스마트폰을 포기한다라고 말하니까 LG전자 주가가 올라갔대잖아. 왜? 맨날 만년 적자. 계속 적자인데 그걸 덜어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망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브라보 이랬다는 거잖아. 그 재밌지? 망했는데 브라보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저거는 굉장히 슬픈 일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아픈 이빨 하나 뽑은 거지. 그러니까는 이빨 하나 뽑히니까 임플란트 하면 되지. 이제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잖거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 버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반야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전체를 꿈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꿈 이꼬르 반야 공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사성제 발정도 5원, 12처, 18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넘어서는 너네는 요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요것을 넘어서는 그 본질적인 것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다 비실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대등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지평이 있어. 그러니까 LG하고 모토로라하고 삼성이 투지폰 가지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애플은 스마트폰이라는 다른 방식을 생각해낸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쉽게 말해서 LG, 삼성, 모토로라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우리는 판을 바꿔. 우리는 스마트폰이야. 라고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싹 초토화된 거죠. 시장은 그렇게 됐죠.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교리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앞에다가 물을 붙여서 그런 것들은 다 실체성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게 아니고 이것보다 이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궁극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반야신경. 근데 문제는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를 얘기했고 오늘 이제 이 12연기를 얘기할 건데 왜 얘기를 하냐면 그걸 알아야 그 다음이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투지폰을 알면 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는지를 아는데 만약에 스마트폰부터 알면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 거거든. 투지폰을 넘어선 스마트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 이념 논쟁 제가 그런 얘기 쓰는데 특이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특이한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 게 젠더 갈등이거든요.
젠더 갈등? 세상에 우리는 이념 논쟁으로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좌익, 우익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북한이라고 하는 전쟁의 도발자가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문제가 됐고, 그게 얼마나 강렬했냐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를 청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강렬했잖아요. 그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게 주적이 되니까 친일파고 뭐든 일단 안에서 대동단결해야겠다라고 해서 면죄부를 우리가 줬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솎아내는 것보다 저기 위에 너무 센 놈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렬했는데 실제로 일제강점기도 대단히 긴 시간이었고 36년, 37년 동안 대단한 기간이었고 우리가 거기서 고통도 많이 받았고 한국전쟁도 굉장히 데미지가 큰 짧지만 데미지로 보면 일제강점기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긴 고통이 아니면 큰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젠더는 사실 별로 성적인 거, 여성, 남성 이게 뭘 그렇게 그 인류의 어떻게 보면 발생 때부터 존재했었던 건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촉발되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 그 전에는 없었던 건데, 예,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겪었어요. 그런 갈등 구조를. 그게 영호남 갈등 구조도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봤었던 거였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 그런 것들이 다 연원들이 어느 정도 있고 큰 피해랑 관련되고, 근데 남녀 문제는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젠더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래.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서 저도, 야, 누가 그렇게 피해 당사자가 아주 딱 심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나? 라는 사회 문제로 저는 그거를, 분노가 누적돼서 그러니까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모르겠어. 내 방식이 맞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런 논점들은 계속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전쟁을 겪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전후 세대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전쟁 상황에서 가족을 잃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젠더 갈등, 남녀 갈등 이런 거, 야, 그게 갈등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예요. 야, 한국 전쟁 네가 안 겪어봐서 그렇지. 그때 진짜 개고생하고 가만히 졸다가 죽고 사람이 진짜 엄한 상황에서 말려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화를 봤었잖아요. 그 태극기 휘날리며 그걸 보면서 공감을 느꼈던 게 전쟁과 관련돼서 이해가 있는 사람들. 만약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나오면 저는 흥행에 성공할지 못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쟁과 너무 먼 세대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은. 그래서 관심 분야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전쟁을 겪었거나 아니면 우리는 전쟁은 안 겪었지만 전쟁 겪은 사람들이 너무 심한 반공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전쟁에 대해서 세뇌가 된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나이를 먹어도 그게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한테 교육시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그게 전쟁,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일제랑 관련된 부분. 그 두 개가 가장 진짜 투톱이 투톱. 그리고 일제랑 관련된 거는 젊은 애들도 세뇌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은 세뇌가 돼 있어. 그러니까 불매운동하면 오히려 젊은 애들이 더 막 이렇게 우리 작년인가 했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젊은 애들이 자발적으로 그 정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야, 이게 교육에서 세뇌작용이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지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문제적인 인식에서 보니까 그게 문화적인 인식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런 논점들은 계속 바뀌어가고 거기에 대응해 가지 못하면 그걸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종교나 이런 것들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그 남녀 문제가 뭐가 대단하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꼰대가 되면서 집중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라고 하면 이건 왜 이럴까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적합한 대응을 해주거나 안 그러면 그것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어떤 방향 제시를 해줘야지. 근데 그거를 갈등 구조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주면, 통합적 구조를 제시해주면 그게 가장 올바른 거죠. 근데 그 해법이 뭐냐? 모르지. 나도 알고 싶지. 나도 알고 싶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대에 들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게 뭐 반려동물 인구가 뭐 1000만이 돼요 어쩌고 하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개값 치른다 해서부터 시작해서 애완동물, 그다음에 반려동물, 그다음에 가족, 내 새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가 과연 네 새끼가 되고 싶은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개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거 생각 잘해야 돼. 왜 나는 저런 부모를 두고 싶을까? 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개 입장에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참 먹고 살기 진짜 힘들다. 내가 지금 먹고 살라고 내가 진짜 너한테 새끼인 척 해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 내가 진짜 사료만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으면 근데 걔 발톱이 걸려가지고 이게 키보드를 못 누르는 바람에 내가 네 밑에서 지금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성추행 당하잖아. 강제로 개들이. 주인이 뽀뽀하고 이래가지고. 걔 성추행이거든. 걔가 하고 싶겠어? 뽀뽀를? 그러니까 에이 엿먹어라 이러면서 자기 엉덩이 핥은 걸로다가 혓바닥으로다가 확 밀어버리잖아. 개 똥이나 먹어라 이러면서.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집안에 개를 키운다고 하는 자체가 저게 이상한 놈이었었어. 어디 개가 방 안으로 들어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자니까. 같이 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전통 인식을 가지고 비판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화시켜줘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동물이 없다니까, 천국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걔네는 조건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제가인은 뭐 얘기해 놓은 게 없고 출가인은 동물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에서 저 개 키우고 이거 안 됩니다. 원래 불가합니다. 왜? 그게 어떤 식으로든 집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에게 제한을 주는 거지. 내가 그건 정확하게 이해한다. 어떤 사람이 지금은 못 다니니까 그렇지만 외국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든 개가 있어서. 이것도 이유예요. 그때 부모님 제사가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개를 봐야 돼서. 근데 병든 개도 내가 납득은 하겠는데 가장 심각한 사람을 저도 주변에 많이 봤어요. 개를 봐야 돼서. 근데 병든 개도 내가 납득은 하겠는데 가장 심각한 사람을 저도 주변에 많이 봤어요. 개를 맡겨놓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개가 그러면 우울증에 걸려서. 개 호텔 같은 데다 돈을 주고 맡기는데도 우울증에 걸린대. 진짜 여기까지 무슨 말이 나오고 싶냐면 네 자식을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 말이 나오고 싶지만 아니 남편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줬으면 남편이 감옥하겠다. 근데 아니 주변에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다 하는데 그러니까는 우선순위에 잡히는 문제거든 이게. 근데 그거를 비난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오래 산 사람, 그러면 남편 아니요. 남편하고는 정이 없어. 그러니까 가족인가 봐. 근데 걔도 가족이라며.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아무튼 걔는 남편보다 서열이 높아. 걔는 남편은 걔만 또 못한 놈이야. 근데 그렇다 치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의 이유들도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게 말이 돼요? 라고 말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사람이 정이 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까지는 형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교리들도 바뀌어가야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바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개는 천국이 없으니까.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개천도제 전문 뭐 이런 거를 왜냐하면 그런 수요들도 들어오는데 제 상식에는 지금까지는 그래. 나는 개가 올라갔던 그 제상에 내가 올라가고 싶진 않아. 뭔 얘기인지 알아? 내가 49제를 지내는데 내 앞에가 개였어. 야 이거 나 그거 별로. 그냥 개 따로 해줘. 아니 이게 있을 것 같아. 앞으로는 점점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가 죽고 난 뒤에 난 그런 사람도 봤거든. 개가 죽고 난 뒤에 너무 상실감이 커서 그러면 다른 개를 키워라 라고 했더니 그걸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대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그 죽는 거를 못 보겠다는 거였었고 왜냐면 인간은 어차피 개보다 오래 사니까. 그래서 그걸 못 보겠다는 거가 하나 이유였고 하나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애 키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개가 10년 이상 크니까 병원비만 한 달에 뭐 300인가를 갖다 박았다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300 죽을 때까지 갖다 박는 거예요. 야 그런 거 하나 진짜 저 개병원에서는 잡으면 한 10마리만 잡으면 야 이거 완전히 논하겠다 내가 그 생각했다니까. 죽으면 의료사고는 없잖아. 개를 부검해서 의료사고를 뭘 할지는 않을 거 아니야. 살려만 놓으면 뭐라도 먹여서 살려만 놓으면 계속 이 사람은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야, 아니 그거 되게 좀 납득은 안 가는데 야 나도 개의사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머리가 안 돼서 개를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 바뀐 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뭐든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교리 발달사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고 그 시대에 맞춰서 또 다른 새로운 버전들을 끊임없이 내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폰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저 상황에서 아이폰 100을 만들 수는 없어. 언젠가는 누군가 치고 나오든지 아니면 지가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아이폰을 뭐 100까지 팔아먹고 있을 수는 없다니까. 매년 숫자 하나씩 카운트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변동을 주든지 안 그러면 지가 뼈를 깎는 아픔을 발휘하면서 지 변동을 주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가 잘 나갈 때는 계속 그런 방식들이 안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런 거를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에서 나중에 이제 부파 불교에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럼 부파 불교에서 그런 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기득권자는 변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꿀을 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아이폰에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이 판을 뒤집어 엎는다는 게 너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싸이월드가 도토리 팔아먹다가 망한 이유는 그게 거의 싸이월드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고 뭐 엄청난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카카오톡보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그 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대단한 뭔가 획을 그었는데 걔네가 왜 골로 갔냐? 그 도토리 팔아먹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리고 SK텔레콤이나 KT가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카카오가 이렇게 못 큽니다. 근데 카카오는 저렇게 커올 수 있었지만 얘네들은 왜 반응을 못 했느냐? 그 문자 빨고 있었거든. 문자 하나 보내면 뭐 40원, 뭐 20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R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폐 비슷하게 해서 R로다가 했었잖아요. 또. 벌써 옛날 얘기지. 그렇게 해서 빨고 있는 것 때문에 걔네는 능동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었고 걔네가 만약에 능동적으로 반응했으면 그러니까 카카오가 처음 저런 했을 때 저기에 대응해서 빨리 했으면 자기네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조질 수 있었던 게 처음 저런 놈이 나왔을 때 그럼 문자 무료라고 처음에라도 했으면 카카오가 못 컸을 수도 있어. 그냥 왜냐하면 사람이 익숙한 걸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자가 돈이 나가는 거고 이건 돈이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점점 익숙해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문자가 더 불편한 상황이 된 거야. 거꾸로. 그리고 그런 식으로다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넘어가니까 걔네는 문자에 더 이상 요금을 매길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자는 무료가 된 거고 시장은 잃어버린 거야. 이게 승자들이 취하는 일반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놈이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 있는 놈이. 그러니까 부파가 왜 이런 걸 못 만들어냅니까? 당연하지. 부파는 꿀을 빨고 있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혁명은 언제나 새로운 데서 일어나는 거지 있는 놈들께서 안에서 일어날 수만 있으면 최고로 좋아.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게 최고로 좋은 건데 그거는 만들어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처음에 일어날 때 보면 이 주도적인 이러한 부파불교가 있었던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반야하고 화엄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정토랑 그 다음에 그 불상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안에서 나왔던 게 유마경, 그 다음에 법화경인데 이런 건 상대적으로 이제 힘이 약한 거죠. 불성사상 이런 것들은 힘이 약했던 거고 다른데 완전히 약간 신천지지. 신천지 새로 개발된 미국으로 얘기하면 서부지.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라고 하는 데가 유럽에서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약간 식민지 같이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동부 해안가로 이렇게 도시들이 발전하잖아요. 그 13개인가 뭐 이래갖고 그 발전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부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서부로 가면 땅을 거저준다더라 해도 원래 사람이 안 갔어. 근데 금이 있다 하니까 이제 눈깔 뒤집어가지고 가게 된 거고 지금은 서부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마치 서부 개발하듯이 이런 데가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틀에서 좀 벗어났던데 영향력이 약했던데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제출한 게 이 반야 공사상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보다는 업데이트된 거를 얘기를 하죠. 뒤에 나온 것들은 언제나 앞에 것보다 더 좋아요. 왜? 앞에 거를 검토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기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유신론 종교는 신이라고 하는 절대점을 가지는 종교는 더 이상 하나도 바뀔 게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니까 맨 첫 번째 것만 하면 돼. 그런데 이런 합리성의 기초에서 현실에 맞춰가는 이러한 문화들은 전부 뒤에 게 낫습니다. 전부 뒤에 게 낫습니다. 그리고 뒤에 게 어려워요. 뒤에 게 어렵습니다. 왜? 발전한 문화거든. 그리고 그거는 누가 만들었든 앞에 거를 검토하고 나서 만들어. 그러니까 투지폰을 검토하고 스마트폰이 나온 거지 갑자기 스마트폰을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 그래서 꼭 성공하느냐? 그건 장담 못해. 이 시절에도 많은 게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반야 사상이 성공하는 이유는 시대적 적합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별로 유행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인도에서는 잘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퍼져도 먹히는 데가 있고 안 먹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시장과 관련돼. 시장의 요청과 관련돼.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이 제일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잘 팔리는 게 소니 핸드폰 같은 게 잘 팔려요. 소니 에릭슨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전혀 쓰지도 않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거의 없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그걸 씁니다. 그런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삼성의 애니콜은 진짜 오래전 얘기인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게 늙어서 그런가? 왜 갑자기 애니콜이 나오? 이 갤럭시가 일본에 거의 못 들어갑니다. 그 소니에 막혀서 말 같지도 않은 거야.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말 같지도 않은 거야. 애플에 막히면 이해가 되는데 야 소니에 막혀?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런 독자적인 생태계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특이한 생태계를 가진 게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하고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생태계를 얘기하면 네이버를 쓴다는 거하고
보통 구글이 거의 다 지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메신저로 남들은 다 페이스북을 쓰는데 우리는 카카오톡을 쓴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보통 전 세계 사람들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한글 점유율이 더 높다는 거. 이런 게 우리나라의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으면 잘 몰라.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소니 핸드폰을 쓴대 라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걸 쓰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기업으로만 놓고 보면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저게 뭐 게임이 되나. 네이버도 물론 대단한 회사지만 야, 구글은 전 세계에서 몇째 가는 회사잖아. 그 위에 몇 놈이나 있어. 그거는 전 세계의 탑 클래스고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어느 정도를 하는 정도지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 저거는 어디서 중소기업 수준도 안 되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태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승리하는 것이 꼭 정당성을 가졌다, 그다음에 무조건 우월하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인도에서 성공하지 못한 화엄이나 버파가 왜 중국에서 성공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거는 도시락, 팔도 도시락 압니까? 우리는 거의 잘 안 먹거든. 팔도 그 도시락 라면 있잖아.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다잖아. 그래서 그게 팔도 매출의 압도적 효자 상품이거든. 그 도시락하고 저 비빔면하고. 아니 이게 라면 기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농심도 있고 삼양도 있고 오뚜기도 있고 다 그러는데 보통 끓여 먹는 라면이 다 주력 제품이거든요. 뭐 신라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다 끓여 먹는 건데 팔도만 비빔면이 주력 제품이야. 이거 되게 웃기는 거예요. 팔도는 끓여 먹는 라면이 뭘 아는 게 없다니까. 이렇게 하면 팔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뭐 모르는 걸 어떻게 해. 끓여 먹는 라면은 그런 끓이는 라면 계열은 도시락만 러시아에서 팔린대. 엉뚱한 데서. 전혀 생뚱맞게. 들어봤잖아. 러시아에서 도시락 먹는다더라. 나도 처음에 그거 듣고 이게 뭔 소리래? 중국에서 초코파이 먹는다더라. 그거는 내가 중국을 가끔 가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익숙하구나. 근데 러시아는 우리가 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저것들이 도시락을 먹나 어쩌나. 나 도시락 먹어는 봤어. 한 30년 전쯤에 먹어봤다. 도시락 처음 나왔을 때. 그 뒤로 먹어본 적도 없고 마트 같은 데서 거의 본 적도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된대잖아. 그러니까 그 팔도 도시락에 해당하는 게 화엄하고 버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터졌는데 중국 가서 터진 거야. 화엄종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본토에서는 아무튼 장사가 안 됐어. 그런 상황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꼭 정당성을 가진 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 당위성,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청 개념하고 결부됐을 때 그것이 폭발력을 가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충분한 타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게 이제 비운의 천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무튼 반야경은 이 반야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다 풍미하는 거예요. 중국도 먹었고 인도도 먹었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해서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동아시아도 먹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버전이었기 때문에 너네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논리적 충의가 다른 또 다른 공사상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무무명, 영무무명진 뭐 어쩌고 해갖고 무안이비 설시는 무안개 내지 그 무자가 계속 들어가는 게 너네가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쓰레기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논점은 그거예요. 논점은 그거예요. 그리고 요거 한번 딱 이제 원리를 알고 나면 이 앞으로 못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저 남방불교나 이런 놈들이 저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러는데 왜 진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지폰만 계속 쓰던 놈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사람이 아유 이걸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한번 넘어오잖아. 그러면 투지폰도 보이고 이쪽에서 다시는 못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승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서 원튼 원치 않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문화가 생겼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버텼거든. 근데 일반 이게 다 거의 몰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힘들어지고 주문하는 문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막 이렇게 떡상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엄청나게 갈렸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죽었고 인터넷에 들어간 놈들은 떡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눈치 빨라가지고 뭐 주식이라도 사고 뭐라도 해가 거기다 숟가락 얹은 놈은 갑자기 몇 억을 벌었고 그냥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내가 식당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돈이 딸려 그래서 적금까지 털어가지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거지가 된 거고 남들은 벌었는데 지는 못 벌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이게 더 양극화되는 거거든. 이렇게 위아래로 갈렸다는 거거든. 지금 현실이.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그걸 갑자기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인터넷으로 주문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거의 1세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에는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도스부터 컴퓨터를 썼어. 윈도우 전에 도스부터 컴퓨터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위에는 컴퓨터를 못 써. 그래서 조사해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이 편하다 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는 컴퓨터가 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컴퓨터도 모르고 스마트폰도 모르는데 스마트폰은 쓰기라도 해본 거고 컴퓨터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집에 이제 애들을 오게 하려면 손자를 오게 하려면 컴퓨터를 사놓으면 애가 올 것 같지만 그래도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컴퓨터를 안 쓰니까 이게 업데이트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계속 써줘야 사실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지가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손자가 오면 답답한 거지. 근데 할아버지나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저 자식이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자꾸 지 집에 가려고 한다. 그 컴퓨터가 이 컴퓨터하고 다르거든. 성능이 얘가 좋아도 내가 최적화돼 있지 않아. 쓰는데 최적화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당 부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게 한두 번 할 때는 짜증나고 힘들고 이랬는데 좀 해보니까 이게 꿀이구나. 이게 가서 사오는 것보다 훨씬 편하구나 라는 걸 자각하게 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못 돌아가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못 돌아가지. 내가 마트 가서 생수를 사와야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내가 생수를 주문하면 되지. 아니 그걸 몇 가지를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몇 달만 갔으면 사람이 버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나눠서 얘기하는 부분이 생길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 IMF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이전과 이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2년 정도를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지금 한 1년 7개월 정도 됐나? 원래 12월에 시작됐으니까요. 그 정도가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든 여기에 적응을 한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출근 안 하는 문화도 정착을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재택근무도 해보니까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게 효율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냥 또 그만 그런 대로. 그 다음에 출근하는 입장에서는 바지를 안 입어도 되니까 회의를 해도 옷도리만 입고 회의한다는 거잖아. 왜? 요만 찍히니까. 화상회의를 하면 요만 찍히니까. 바지는 반스 입고 위에만 입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변태같이. 갑자기 양말 안 신고.
아니 그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리닝 입고 있다가 그냥 쥐 가서 위에만 딱 걸치고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그냥 그 업무는 이렇게 해서 그냥 왔다 갔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은 더 대화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더 대화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정착이 되면 다시 일로 넘어오느냐? 못 넘어오지. 왜? 편한 쪽으로는 가도 사람이 불편한 쪽으로 편했다가 불편하게는 안 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한번 제대로 배워본 사람은 소승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승이 자꾸 뭐 대승이 어떻다 하는 거는 사실은 야 정통성으로 말하면 그럼 너 삐삐 써야 돼. 삐삐 쓰는 놈이 지금도 있어요. 야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삐삐를 해지하면 몇백만 원 준다 한대. 삐삐를 좀 해지해 주세요. 몇백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대. 그 몇 놈 안 쓰는데 그 쓰는 놈 때문에 그 기지를 그거를 유지를 시켜야 된대. 그러니까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좀 해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대. 걔네들이. 그 쓰는 놈 몇 놈만 없으면 이걸 없애도 되거든. 이거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이걸 없애면 소송이 걸린다는 거요. 그러니까 없애지도 못하고 미치겠는 거지. 우리 또 주변에 보잖아. 그 삐삐 쓰는 놈을 보지는 못하지만 011 쓰는 사람들 보잖아. 야, 저 끝까지 버텼구나. 자, 저건 진짜 의지하고 저런 사람은 독립운동 시켜야 된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전화번호 적다 보면 011려 그러면 어이구 씨 완전 똥꼬집 이런 느낌이 딱. 대부분 투항을 했잖아. 우리도 뭐 그런 걸 쓰고 있었지만 다 투항을 했는데 끝까지 버틴 사람이잖아. 야 저런 정신이면 지옥 가서도 살아남겠다 싶은 그런 대단한 분들이 있지. 근데 삐삐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삐삐에서 시작을 했지만 삐삐도 있고. 야, 파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형이 그렇게 좋으면 삐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시티폰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있었다가 뭐 이제 스마트폰 나오고 그 뒤에 또 나오겠지. 그럼 거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정당성을 가지는 거지. 야, 옛날에 사람 보면서 파발만 할 때 좋았잖아. 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 운치는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옛날 생각하다가 실제로 그 옛날로 돌려주면 진짜 절단 난다고. 어렸을 때 무슨 뭐 아이고 한방에서 가족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서 아랫목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지. 직접 지금 가보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 뭐 미얀마라든지 저 동남아시아에 가봐. 지금도 우리 그렇게 살던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방에 싹 이렇게 우연찮게라도 이렇게 한번 보게 되잖아.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 그럼 걔네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익숙하니까 못해.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 미화된 거예요. 그래서 더 다음 단계, 그리고 불교가 계속 이 다음 단계를 밟았으면 사실은 불교가 지금도 지배 이데올로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단계들을 계속 못 밟아 나간 거죠. 그래서 시장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선불교 이후로 특별히 다음 단계 버전이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인도 불교 같은 경우는 밀교는 불교가 스스로 바뀐 게 아니고, 이런 대승불교나 이런 거는 스스로 바뀐 거라면 밀교는 주어져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삼성이었는데 핸드폰 만들어서 팔아먹고 2등까지 올라갔거든요. 삼성이 노키아 다음에 2등까지 올라갔는데 잘 팔아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면서 판을 확 뒤집었지. 판을 엎어버렸지.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따라가서 삼성은 지금도 2등이지 절대 1등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애플이 자 이어폰 단자를 없애겠습니다 하면 애플이 없애면 삼성도 없애는 거고, 이어폰을 안 주겠습니다, 헤드폰을 안 주겠습니다 그러면 삼성도 안 주는 거야. 충전기를 안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애플이 시장을 주도하는 거고 삼성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고 그냥 숟가락을 얹은 거지. 야 저쪽이 대세인 것 같다. 그리고 숟가락도 못 얹은 바보 같은 기업이 저 노키아하고 LG지. 그래서 걔네는 망한 거고, 얘네는 숟가락을 얹은 거지. 밀교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 나오는 게
힌두교가 밀교화된 거를 거기다가 이게 지겠다 싶으니까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이 등은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그거를 저 중국 보면 알잖아요. 중국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1위까지 했었거든요. 옛날에 1위까지 했었는데 애플은 오히려 올라가고 삼성은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중국의 삼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없습니다. 시장 자체를 철수했습니다. 1% 이하로 내려가면 돌리는 비용이 더 들어요. 팔아서 남기는 이익보다. 애플은 왜 안 넘어가냐면 애플은 저 고급 이미지라고 하는 딱 이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것도 못 주고 그냥 기술적인 걸로 했는데 기술이 거의 평준화됐거든. 지금은 삼성 거니까 확실히 좋아요가 아니고 카메라를 써보면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보면 삼성 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이미 노안이라서 우리 눈으로는 큰 구분이 안 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저 이 큰 구분이 안 되는 그렇다 하면 그런가?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몇십만 원을 더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 그러면 몇십만 원을 지불하고라도 이거를 구매하는데 딱 그 정도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정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불교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발전을 못해서 그래요. 그거는 밀교는 인도 불교의 마지막인 밀교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따라쟁이로 한 거예요. 그렇다가 시장이 흔들리니까 마치 중국에서 삼성이 절단이 난 것처럼 시장 철수하게 된 거지. 그게 인도 불교, 인도에서 결국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남방 불교나 저런 놈들이 원래 오리지널한 게 더 좋아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미개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미개한 생각.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 12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12연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이렇게 12개. 이게 연기라고 하는 게 있고, 연기를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인연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과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인연이라는 거는 공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와 내가 지금 인연이 있어. 연결고리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성. 그래서 이거는 공간적이라고 하면 되고 인과는 시간적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 바뀌어서 앞에 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돼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인연은 지금 상대적인 거. 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다 함께 가는 논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는 없어. 내가 얘랑 같이 이렇게 관계성을 맺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는 거지. 이게 뭐 시간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동시성으로도 다 두 가지 다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요 안에는 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 중에서 이해하기가 쉬운 게 시간적인 거예요. 관계성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 시간적인 거는 요게 이제 없어져 가지고 뭐 사가서 없어졌다더라. 이러면 이건 이해하기가 쉽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건 이해하기가 쉬워. 근데 어떤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인연, 관계에 딱 봤을 때 저 사람하고 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좋은 관계, 밋밋한 관계,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이게 계속 바뀌어가거든.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판단으로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명품 뭐 처음에 사고 좋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취미 판단이기 때문에 답이 있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야, 명품 같은 게 뭔 필요가 있냐? 그냥 깨끗하게 잘 빨아 입으면 되지. 진짜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미학이라고 하는 걸 모르지. 이 사람은 지금 철저히 기계적 인간이지.
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모든 동물은 모든 동물은 아니겠다. 인간은 아무튼 미에 대한 추구라는 게 있거든. 미에 대한 추구가 있어. 그런데 명품은 어떻게 보면 그 미에 대한 추구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답냐가 아니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 플러스 그걸 내가 가짐으로써 내가 좀 더 우월해지는 뭐 이런 복합적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능적으로만 보면 사실 그거는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또 다른 단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관계성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야, 그거 나무막대기 그거 뭔 필요가 있냐? 이렇게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봤었다니까. 문화재와 관련해서 저 때 봤었잖아요. 저 새마을 운동 때. 그때 새마을 운동 없었으면 훈민정음 해례도 나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때 쓸데없이 그걸 너무 다 불태우고 버리고 이런 미친 행동들을 했었어요. 문화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떨어지는 일들을 한 거야. 그때 전통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특히 유물적인 것도 많이 없어졌지만 계승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 문화재와 관련돼서 지금 계승되는 것들이 그때 거의 많이 단절됐어요. 그리고 뭐 복구하네 어쩌네.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전하는 거는 복구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복구했다 카드라가 있는 거지. 야, 시어머니가 음식을 잘했는데 우리는 그런 음식을 한다는 게 천하게 생각을 했던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대가 끝났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내가 그거를 받아서 야, 그게 가능해? 비슷하게 하는 거지. 절대 불가능하지. 그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타격을 입었고 이 전통 문화가 굉장히 훼손된 그런 게 사실은 새마을 운동. 그러니까 순기능도 있지만 그런 역기능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진짜 뭐 고서나 이런 거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많이 되는 것들도 깡냉이랑 바꿔먹고 그 노란 깡냉이 그 몸에도 안 좋은 거 그 손가락에 꽂는 거 그 야리한 거 꽃갈콘의 원조 그 이상한 깡냉이 그런 거랑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는 미학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금이면 그런 식으로 안 바꿨겠지. 금같이 어떤 재화 기능이 뚜렷하면.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관계성에 의한 판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적 판단을 해주면 사람이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비유를 많이 들어줘요. 연기법에서는.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공시문대 공나고 파시문대 판나는 것도 그렇지만 인간 자신하고 관련된 거. 그게 사실 12연기예요. 그래서 이게 12연기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풀 버전이 12개가 아니고 이게 5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7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 9개짜리, 10개짜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달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12개로 시작된 게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풀 버전, 완성 버전으로 12개짜리가 나온 거예요. 왜 12개짜리가 나왔는지는 알 수 있죠. 4, 30이니까. 사진법 체계로 해가지고 12개를 만들었구나. 근데 왜 16개를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6개를 만들면 더 좋은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12연기가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노사는 사실 붙인 거거든요. 원래 2개는 떨어져야 되는데 12개에 맞추려고 이게 붙인 거라고. 노사는 붙는 개념은 아니거든.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냐면 노사 우비고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우비고네. 우비고네가 뭔지 압니까?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뭐 이런 거. 우비고네. 노사 우비고네까지 치면 16개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2개로 맞춰야겠다. 그래서 노사를 붙이는 거예요. 저것도 어거지로 맞춘 거지. 원래는 노사를 띄는 게 맞지. 그러면 13개가 되는데 인도는 사진법을 쓰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구를 맞춰 넣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비고네까지 하면 16개가 되는 거고. 그런데 12개로 일단 해놓고 노사에 우비고네가 들어간대. 인생의 삶에서 즐겁고 슬프고 이런 것들은 노사 과정에서 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끊냐면 이걸 3세 양중인가라고 그러거든요. 3세 이중인가, 3세 양중인가. 요거를 어떻게 끊냐면 이걸 3세 양중인가라고 그러거든요. 3세 이중인가, 3세 양중인가. 양이나 이나 똑같은 겁니다. 양은 두 개라는 뜻이고 이도 두 개니까. 3세라는 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여기까지가 과거예요. 요게 과거인이 돼서 요게 5개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과거인이 돼서 요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 이제 좀 들어봐. 내용은 간단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전문가야. 이거 애 만들어지는 거거든. 애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제 들어보면 이거 아주 쉬워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뭔 대단한 얘기를 했겠어. 옛날 사람들이 뭔 대단한 얘기를 했겠어.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눈에 보이는 그 우리 인간의 범위 안에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인간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됐을 거야, 뭐 우주에 외계인이 어떻게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진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시대가 올라갈수록 더 단순한 생각들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떨어지거든.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중국의 뭐 음양오행, 음양이 뭐냐면 해가 드는 쪽, 해가 안 드는 쪽, 그러니까 그림자, 그 다음에 해 비치는 쪽, 응달, 양달. 얼마나 단순해. 그게 음양이에요. 그게 뭐 심오한 게, 개뿔이 심오하기는 진짜 미개한 그 원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행이 목화토금수거든요. 나무, 불, 토, 흙, 금, 쇠덩어리. 여기서 금은 쇠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동이에요. 동. 이게 철기 이전 시절에 만들어지는 거라서 동이에요. 그 다음에 금속, 동. 그 다음에 물. 그 당시에 그냥 눈에 뵈는 거요. 눈에 그냥 보는 거. 여러분이 청동기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봐. 이런 걸 보고 산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가 있어요. 원리는 무슨 개똥이 원리야. 아무것도 없어. 미개한 문화야. 미개한 문화. 이런 것도 그렇게 철학적으로 심오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무명이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알딸딸. 여러분이 이제 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 무명 상태가 돼. 그래서 약간 상태가 이제 메롱인 상황이 있어. 메롱인 상황이 있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거고, 상황이 메롱이어가지고 거기서 이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유식하시는 그 이만 선생님이 그 쓸데없는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모든 귀신들은, 사람 죽은 귀신은 저 삼산동 저 여관위에 같은 데 다 가 있다. 이렇게. 왜? 지 습관을 못 버리고 구경하려고. 구경하려고. 야, 저 구경거리 있다. 이렇게 가. 그래서 이게 행이라는 게 떠돌아다닌다는 거거든. 이렇게. 상태가 메롱인 상황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프로이드랑 결부돼서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가 들으면서 그냥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그게 재밌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떠돌다가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이제 엄마를 좋아하면 이렇게 아들로 태어나는 거고, 아들로 임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빠를 좋아하면,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구경하다가 자기 취향이 있는 거야. 전혀 취향이 아닌 데를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취향이 있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아유 저 참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 이게 임신이 되는 거야. 딱 들어간다는 거야. 빨려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애는 엄마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약간 배척하려고 하고, 그다음 여자애는 그 반대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뭐 엄마를 싫어하고, 그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에렉트라 컴플렉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진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프로이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프로이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임신이 되고 나면, 그리고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냐면 뭔가 선호도가 있으니까 임신이 되긴 될 거야. 기질이 맞는 거지. 그래서 기질이 안 맞으면 임신이 되려고 들어갔다가도 유산이 되고 그 다음에 착상이 안 됩니다. 착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되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질이 안 맞으면 나중에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 유산 말고 자연 유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그걸 이제 절에서는 수자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물로 떠내려 보낸 자식. 요즘은 인공유산이 있지만 예전에는 인공유산이 없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에 어떻게 인공으로 어떻게 뛰다가 지가 죽지. 그래서 그건 불가능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임신이 돼서 이제 태어나면 기질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닮아가, 욕하면서도 닮아간다라는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이렇게 살아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싫어도 닮아가. 왜? 기질이 비슷하거든. 그리고 기질이 정 안 맞으면 이제 자식이 왼수다라는 말이 나와. 그렇게 해서 같이 있기만 하면 싸워.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기질이 안 맞으면 태어날 때도 사산이 됩니다. 안 맞으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기운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살아남았고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 집안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그런 팀이 모여가지고 가족을 이루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을 멀리 보내세요. 그게 전 볼 때 나오는 얘기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야.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구나. 자식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해서 이게 임신이 딱 된 거, 수정된 거고, 수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애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잖아요. 그러면 명색이 생긴대. 명색이. 그게 감각기관 생긴다는 거거든. 몰라. 저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해갖고 그 옛날에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야리한 농담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 뭐 보인다고 이렇게. 근데 그때는 안 보일 때잖아. 그런데도 그런 농담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 못 들어봤어? 여러분들은 진맥하고 있을 때일 거야. 자, 임신했는지 진맥을 검사가 아니고 진맥해서 맥박이 2개가 뛰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그 다음에 유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가 감각기관이 좀 생기면 이렇게 한 달 정도 이상 되면 그렇게 감각기관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지. 지도 뱃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제한적 감각이겠지. 하지만 소리는 들릴 거고 빛도 뭐 뿌연 거나 이런 거는 보겠지. 지도 그렇지는 않을까? 뱃속에 있어도 빛에 대한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물속에 있어도 뭐 보기는 보겠지. 어두운 거, 밝은 거, 이 정도는 인지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 유깁이 생기면서 이 감각기관이 구체화되면서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촉이 이제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좋아하는 게 생긴대.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생긴대. 그래서 뭐 몰라. 그 엄마들이 하는 얘기에 의하면 뭐 애가 좋아서 발로 찬다는, 좋은데 발로 차나? 몰라. 뭐 그런 반응들을 한대잖아. 해보니까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패턴이 느껴질 거 아니야. 이게 패턴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잘 되는 게 있구나.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래서 촉이라는 건 이렇게 느끼는 거, 감촉, 느끼는 거. 그래서 명색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생기게 되고, 좋아하는 걸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뱃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여기까지 만들어내고, 이게 여기까지 다 뱃속이야. 여기까지 뱃속. 여기 지금 뱃속이야. 10달. 그 다음에 거기 하다 보면 감각종에서 좋아하는 게 생기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거는 계속 자기가 하려고 하고, 그게 취해요. 내가 취하는 거.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거는 내가 땡기려고 하고 싫어하는 건 밀어내려고 하고 뭐 이건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겠지. 인간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개도 싫은 거 먹기 싫은 거 주면 개무시하더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딱 뭐 주인이든 뭐든 아이 싫은데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는 이제 한 9달 정도 해서 꽉 찬 거예요. 이제 다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탄생, 여기서 째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탄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노사, 늙고 병들고 죽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노사라고 해도 되고 노병사라고 해도 되고 그 안에 또 우비고뇌, 좋고 나쁘고 슬프고 뭐 기쁘고 이런 것들이 고뇌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왜 이쪽은 그러면 이렇게 간략하게 하느냐? 저건 우리가 아는 거니까. 노병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슬프고 기쁘고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한 거니까 아는 거고, 이거는 뱃속에 있는 거라서 이건 정확하게 사람이 판단을 못 하니까 길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죽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노사해 가지고 사니까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쫑 하면 다시 저 무명이 작동을 해갖고 사람이 띠리리리리 이러면서 또 이렇게 다니대. 예, 그러다가 또 좋은 놈 자기가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그게 윤회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끊거나 이 연결고리 중에 하나를 뭘 어떻게 이해를 해서 끊거나 이런 연기관계를 끊거나 안 그러면 요 무명을 깨트리면 윤회가 끝난대. 그게 이 12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어떠한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저런 방법론이 기원 전후쯤 되면 이미 잘 안 먹히는 거죠. 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두, 선불교를 대표하는 화두가 이목구하고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무자 화두라고 하는 건데, 이목구는 이제 그게 화두냐라고 하는 논쟁이 한 번 있었고,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이런 게 저는 안 먹힌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딱 하면 이게 의단이라고 하는, 진짜 궁금한데 이러면서 사람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걸 내가 왜 집중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저걸 궁금해해야 되지? 그거보다 차라리 미드 같은데 저게 어떻게 드라마가 전개가 될까? 이런 데 오히려 더 궁금해. 야, 일론 머스크가 저게 진짜 사고를 쳐가지고 저거를 진짜 뭐 화성에 갈까?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해. 아니면 코인 투자한 놈은 야, 저 코인 저 오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궁금할걸? 화두, 그게 화두다. 그게 화두. 그래서 의단이 안 잡혀요. 의단이라고 하는 건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뭉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시대가 바뀌어서 문제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거가 되던 시절이 있고, 이런 거가 되는 시절이 있고, 이렇게 끊으면, 요게 과거, 그 다음에 요 뱃속에 있는 게 현재, 그 다음에 여기가 미래, 태어나는 거. 그래서 요거를 과거, 현재, 미래, 그걸 3세라고 하는 거고, 원인에 의해서 요 5개의 결과, 그 다음에 원인에 의해서 5개의 결과. 그래서 그거를 인과가 2번 겹친다. 그래서 인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양중이라 그래요. 양중. 2번 겹쳤다고. 그래서 그걸 3세 양중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버전을, 요 다음 단계 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윈도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윈도우 같은 방식만 가지고는 이미 과부하가 걸렸어. 저거 말고 도스에 대비해서 윈도우는 진짜 혁명적인 거였었어요. 윈도우 95인가가 나왔을 때 진짜 혁명적인 거였는데, 지금 벌써 그게 한 25년 이상이 지나면서, 자, 저거 갖고 될까?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갈 때 혁명 같은 거를 새로 만들 수만 있으면 그거 100% 먹힐 거라는 건 누구도 알아. 이미 약간 피로감이 쌓인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치 지금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이상 되니까 스마트폰도 피로감이 쌓였어.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어. 하지만 아무도 그 답을 내면 이제 그 사람은 일론 머스크 같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피로도가 있을 때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춰서 답을 낸 게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논리적 충의로서의 공. 그러니까 그런 거지. 밥 먹고 산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밥만 먹고 사냐. 그건 논리적 충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밥만 먹고 사는 것도 대단한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야, 밥만 먹고 사는 게 인간이냐? 라고 말하는 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 미학하고 똑같은 거야. 충의 판단하고 똑같은 거야. 명품을 사는 사람하고 일반 실용성을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 충의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같은 범주에서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해를 못 하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마누라가 가방 들고 나갈 가방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가방이 있는데 왜 없다 하냐. 이해를 못 하지. 왜냐하면 그건 충의 판단의 영역이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그 공이었었다. 그게 반야사상, 반야공사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다음 시간에 사성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사성제에 대해서. 그리고 사성제까지 얘기하면 이게 거의 이제는 장사가 끝납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이 뒤부터는 그냥 일반 범범한 얘기 몇 줄 나오고 그 다음에 진원 얘기가 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성제 얘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